예, 저희 지난주 거 복습하겠습니다. 저희 평등연속, 그러니까 평등 수렴할 때는 이제 연속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보존이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평등 수렴에 대한 성질 중에 해당을 하고, 그래서 여기 모든 n에 대해서 fn이 a점에서 연속이고, 이제 평등 수렴할 때는 극한함수도 그 a점에서 이제 연속이다라는 게 이제 보장이 되고, 결국은 점마다 이 연속의 개념을 이제 보존하고 있으니까 뭐 정의역 전체에서 이 fn이 이제 연속이고, 그리고 또 평등 수렴한다면 이제 극한함수가 역시 그 정의역 전체에서 연속의 개념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평등 수렴한다라는 거는 연속의 개념을 그대로 이제 보존하게 된다. 예, 방금 전에 그 명제가 여기 기억이었는데, 그래서 각각이 연속이고 이제 평등 수렴하면 이제 극한함수도 연속이다. 기억 명제가 이제 성립을 하고, 여기 기억 상황에 의해서 여기 리을번 상황도 이제 성립을 한다. 그래서 각각 n에 대해서 fn은 연속인데 극한함수가 이제 연속이 안 된다면 이제 평등 수렴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여기를 그냥 부정하게 되면, 그래서 fn이 이제 평등 수렴한다라고 하면 각각은 연속이고 이제 평등 수렴하니까 f가 이제 연속이다라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평등 수렴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기억에 의해서 이제 리을도 성립을 하고, 저희 기출문제 중에서 이런 과정을 확인하면서 이제 평등 수렴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기출문제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각각 fn이 연속이고 극한함수가 이제 또 연속이었을 때, 여기 리을번하고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얘는 연속이고 얘가 불연속이면 평등 수렴이 아니다. 그게 이제 리을이었고, 이제 각각 다 연속이고 f도 연속이었을 때 평등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냐,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디니 정리 내용은 이런 두 조건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의 조건을 더 갖고 있는 명제인데, 그래서 뭐 이 상황 말고 추가적으로 더 명제가 있을 때 이제 평등 수렴하는 것이 맞다. 이제 그런 디니 정리가 있고, 저희가 이제 요 자체로는 이제 보장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평등 수렴하지 않을 때는 뭔가 연속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평등 수렴하지 않으면, 그리고 얘네들이 뭐 연속이어도 뭐 얘가 연속일 수 있고, 얘가 연속이어도 얘가 불연속일 수도 있고 해서 뭐 평등 수렴하지 않으면 뭐 극한함수 연속성을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뭐 니은도 디귿도 뭐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뭐 평등 수렴한다는 게 불연속을 또 유지시켜주는 건 또 아니다. 뭐 각각이 불연속이고 뭐 평등 수렴했을 때 역시 극한함수가 연속이 가능하다. 그래서 불연속까지 유지하는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다. 미음번도 이제 옳지 않다. 그 다음에 저희 지난주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fn이 연속이고 평등 수렴해서 뭐 f가 이제 연속, 뭐 gn도 연속이고 뭐 평등 수렴해서 이제 g도 연속. 그래서 뭔가 평등 수렴하고 각각 연속인 거에 극한함수여서 얘네들이 연속인데, 그럼 연속함수를 곱했을 때 연속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성립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연속함수는 뭐 곱하든 더하든 빼든 또 0이 아니기만 하면 나눈 것까지 다 이제 연속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거 기억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개념이고, 이제 평등 연속에 대한 개념으로는 저희가 이제 각각이 평등 연속이면서 둘 다 유계 조건까지 만족을 하고 있으면 그때는 곱한 거에 대해서 평등 연속의 개념을 만족하는데, 그래서 리을은 만족하는데, 이런 유계 개념이 한쪽에만 보장되어 있거나 뭐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상황이면 이제 니은도 디귿도 이제 안 되는 예제들이 있다. 그래서 리을 같은 게 성립을 하지만 니은하고 디귿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함수항 급수에 대해서 이제 평등 수렴이 아니다라는 상을 확인하는 근거 상황 중에 여기 fn 쪽에 대해서 0으로 평등 수렴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도 이제 충분 조건 중에 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무한급수에서 이제 일반항 판정법 같은 개념처럼 뭐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fn이 0으로 평등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이 급수가 이제 평등 수렴하지 않는다가 돼.
예, 요 FN에 대해서 이렇게 급수 형태에 대해서 지금 연속 개념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때, 여기 디귿 개념을 확인할 때 연속 개념이 이제 성립을 하는데, 이 디귿이 성립하는 그 근거 상황을 니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니은이 되면 저희가 이제 연속 개념을 결국 따라가는 거는 맞을 텐데, 니은 때문에 디귿이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 전체 정역 구간에서 저희가 평등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니은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니은이 된다면 니은 때문에 디귿이 된다, 뭐 그게 올바른 논리겠지만, 니은 자체가 이제 성립하는 건 아니고, 대신에 니은은 성립하지 않지만 여기 이제 0보다 큰 숫자부터의 정역 구간에서는 얘가 평등수렴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기역은 이제 성립을 하고, 사실 그 기역 때문에 이제 디귿이 성립한다. 예. 결국은 이 정역 구간에서 이제 어떤 점을 택하더라도, 그래서 아무 점 알파를 택하고 시작하더라도 거기보다 더 앞에, 그러니까 적어도 2분의 알파 같은 구간에서, 결국 이런 구간은 당연히 알파라는 점을 갖고 있는 구간이고, 이런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기역 개념에 의해서 2분의 알파부터 출발하는 이 구간에서는 이제 평등수렴하게 되고, 그럼 평등수렴하고 또 각각의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함수가 이 빗근 구간에서 이제 연속이다라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그럼 빗근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알파점에서도 당연히 연속이 돼요. 그래서 정역에 있는 점을 어떤 점을 뽑고 시작해도 그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상황이 확인돼서 결국은 디귿을 확인하게 되는데, 디귿의 근거 상황은 기역에 의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다. 예. 예, 그 다음에 요 거듭제곱급수의 이제 수렴 반경이 R이면 요 개구간 내에서는 이제 수렴하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고, 그 개구간 내에서 이제 어떤 점을 뽑아도 이제 연속이다라는 개념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근거 상황들을 보자면 저희가 어떤 점을 뽑더라도 이제 이 급수가 이제 절대 수렴까지 이제 성립을 하게 되고, 또 이 상황에 의해서 어떤 폐구간을 잡더라도 그 폐구간에서 이제 평등수렴까지도 보장하게 된다. 이건 이전에 나왔던 개념들이고, 그래서 기역이 성립하고, 기역 때문에 이제 니은이 성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니은이 성립한다라고 해서 이 전체 개구간에서 평등수렴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각각의 폐구간들마다 평등수렴하는 게 성립한다라고 해서 이 전체 개구간에서 평등수렴한다라는 보장이 되지 않고, 그래서 디귿 자체는 일반적으로 이제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 각각의 점에서 이제 연속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근거 상황은 니은 때문이 돼요. 그래서 뭐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결국은 이 구간에서 점을 어떤 점을 택하고 시작을 하든지 간에 뭐 이 x를 품는 폐구간이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적당한 A, B를 택하면 폐구간이 그 X를 포함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냥 폐구간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냥 니은번 상황에 의해서 폐구간은 뭘 갖고 오더라도 이제 평등수렴하게 되고, 그래서 이 빗근 구간에서 이제 평등수렴하고 더 각각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빗근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개념이 따라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X라는 점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저 니은번에 의해서 이 연속 개념도 확인이 된다. 그리고 이제 디귿 때문에 확인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중에서 이런 타입의 함수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기출문제들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여기 분모 쪽에 있는 m은 지금 양수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고, 여기 x의 지수 쪽에 있는 저 s가 0보다 크냐 여부가 저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여부하고 이제 같은 조건이다. 그래서 s가 만약에 0이면 뭐 이게 결국 없는 상태고, 사인만 있는 형태면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s가 음이어도 결국 분모만 이제 0에 가까이 가면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거고, 이제 얘가 양수이기만 하면 조임 정리를 쓸 수 있고, 이제 결국 존재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존재하게 되면 조임 정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고, 저희가 결과적으로 극한값이 0이다라는 얘기까지도 그래서 존재하는지 뭐 저 지수 쪽이 양수인지 극한값이 0인지 이 부분은 다 동치명제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증가 상태에다 이제 정의가 적당히 근방을 벌리게 되면 왼쪽 근방점하고 오른쪽 근방점하고 원래 그 A란 점하고에 대해서 이 함수값에 대해서 이런 부등호 방향을 갖고 있으면 저희가 증가 상태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게 계속 커지는 관계일 때마다 커지는 관계다, 마치 증가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증가 상태다의 정의는 직관적인 상황으로 얘기를 해보면 적당히 델타 반경을 벌리면 오른쪽 반경은 위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왼쪽 반경에서는 아래로 그려지는, 그래서 적당한 근방 내에서 보면 그래프가 위로 그려지고 이쪽에서는 아래로 그려지는 저 상황이 됐을 때를 이 A점에서 증가 상태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그래서 물론 증가함수도 해당을 하지만 증가함수도 물론 증가 상태에 해당을 하지만 증가함수가 아닌 경우도 그래서 이쪽 위에 여기 오른쪽에서 위로 그려지고 왼쪽에서 아래로 그려진 함수 중에서 증감이 계속 있고 증감이 계속 있는, 그래서 증가함수가 전혀 아닌 이런 증가 상태에도 있다. 그래서 이게 증가 상태에 대한 정의고, 물론 얘도 해당을 하지만 이제 얘도 해당을 하고, 그래서 증가함수처럼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함수도 이제 증가 상태에 해당을 하고, 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함수가 아까 조금 전에 증감이 계속 있는 형태에 대한 증가 상태에 대해 해당하는 함수에 대한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0에서에 대해서 이제 미분계수를 직접 계산을 해보면 1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얘가 1이다 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양수다 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증가 상태다. 그래서 1번이 성립하면 2번이 성립한다. 저희가 증명 과정까지도 뭐 반쪽만 봤지만 증명 과정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되면 2번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뭐 계산해 보면 F'0이 1이라는 양수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증가 상태까지도 이제 보장이 되고, 그래서 1번이 되기 때문에 이제 2번까지 이제 보장을 하고, 기출문제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뭐 대소관계가 큰 y에 대해서 함수값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건 증가함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적당한 델타 반경을 벌려서 함수가 이제 증가함수가 되도록 하는 적당한 델타 반경이 있느냐라는 게 이제 3번 질문인데, 이 녀석은 아까 잠깐 그래프를 대강 그려봤지만 0에서 반경을 어떻게 잡더라도 그 반경 내에서는 증감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반경을 어떻게 잡아도 증가함수가 불가능해. 그래서 이런 델타가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증가 상태이면서 혹은 이제 미분계수가 양수이면서 이제 델타를 못 잡는, 그래서 델타를 못 잡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상황에 이제 세 개의 명제 상황들을 잠깐 보자면, 저희가 이제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라는 상황은 이제 증가 상태다라는 상황을 보장한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증명까지 해본 상황이고, 그러면 적당한 델타 반경에서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꼴이면 당연히 오른쪽에서 위로 그려지고 왼쪽에서 아래로 그려지는 개형이기 때문에 이런 증가함수 개형은 이제 증가 상태 정의를 자연스럽게 만족한다.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얘기고, 이쪽은 이제 증명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증명을 한 것이고, 이제 나머지 화살표 방향 4개는 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반례가 있다. 그래서 이쪽 여기 증가 상태면 얘가 뭐 적당한 델타 내에서 이제 델타 방향에서 순증가하느냐,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이런 델타가 있느냐에 대한 반례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례하고 여기에 대한 반례가 아까 나왔던 요 함수가 정확하게 반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군데는 앞에 이제 나와 있는 걔가 이제 반례 상황이 되고, 이제 나머지 두 군데는 여기 이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상황이 이제 반례 상황이 되는데, 저희가 x의 세제곱 함수에다가 a 지점을 0이라고 택하면 여기에 대한 또 반례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증명을 했고, 이 부분은 너무 자명하고, 이제 나머지는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연쇄법칙에 대한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여기 분자하고 분모에다가 똑같이
요 fx 빼기 a를 이제 곱하고 나눈 식으로 이제 증명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분모가 이제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극한 얘기를 할 때는 A점은 아닌 상황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애는 분모에 써도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얘가 0이 되지 않는 상황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는 분모에다가 쓰는 게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얘하고 얘를 뺀 게 이제 혹시 0이 되는 상황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은 상황이 가능하냐라는 얘기가, 저희가 이제 보통 다항함수나 뭐 사인함수나 코사인함수나 이런 꼴이면은 어차피 A라는 점 근처에서만 보면, 결과적으로 그 A 값하고 같은 애가 이제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0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한데, 이런 함수 말고 여기 A점 근처에서 진동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반경을 아무리 좁게 잡아도 A 값하고 같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뺐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값을 빼면 물론 0이니까 이 분모 상황이 0이 되는 값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그런 성의 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기 때문에 분모에다가 이런 걸 쓰는 게 적절하지 않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함수 때문에 분모에다가 이런 걸 쓰는 게 적절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런 증명이 좀 올바르지 않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에는 이제 분모가 0이다라는 상황을 배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수단으로 증명을 하는데 이 동치명제를 활용해서 이제 증명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뭐 f가 a점에서 미분이 가능한 것하고 이제 동치명제가 요 등호 관계에도 만족을 하고 a점에서 연속 개념도 만족을 하는 이런 파이라는 애가 있다라는 것하고 이 1번 명제하고 이제 동치 관계다. 그래서 이 동치 명제들을 활용하는 걸로 이제 연쇄 법칙을 이제 증명을 하고, 이 동치 관계를 그러니까 동치 관계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드러나는 등호 관계 중에 하나가 이 값에 대해서도 등호가 성립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쇄 법칙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등호까지도 다 적용을 하면서 이제 증명을 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극대값에 대한 정의는 이제 그 근방에서 이제 값이 가장 크다라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한다. 예, 그래서 적당히 델타 반경을 잡으면 그 델타 반경에 있는 애들하고는 이제 크기 관계를 비교했을 때 이제 컸을 때, 그래서 델타 근방에서는 이 값이 가장 컸을 때는 저 값은 이제 극대값이다 이렇게 물론 정의를 하고, 또 델타 근방에서 이 값이 또 가장 작으면 걔를 극소값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극대값, 극소값을 보면 단순히 크기 관계만 가지고 정리를 하지 뭔가 연속의 개념이나 미분 가능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요구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는 이제 신경 쓰지 않는다. 예.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던 요 예제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0에서 연속도 아니고 0에서 미분 가능하지도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0에서 굉장히 좁은 근방에서 보면, 그래서 0에서 굉장히 좁은 근방에서 보면 요 값이 가장 크다라는 상황을 만족하게 되고, 결국은 좁은 근방에서 이제 이 값이 가장 크다, 이 값을 저희가 극대값의 정의를 만족한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극대값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극대값이 나오는 그 지점이 연속이 아니든 뭐 미분이 불가능하든 뭐 관계없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페르마 정리, 로레 정리, 이제 편값 정리 그런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확인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그 페르마 정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페르마 정리 이제 가정 부분에 있는 것하고 뭐 비교하고 싶은 이제 기억력 명제들을 먼저 봤었는데, 저희가 이제 페르마 정리 상황을 보면 여기 넷점 C가 여기 C가 넷점이고 이제 그 값을 갖고 있는 지점이고 하면, 그리고 이제 미분도 이제 가능하면, 그래서 미분도 가능하고 넷점이고 이제 그 값을 갖는 지점이고 요 세 조건을 다 갖고 있으면 이제 미분 계수는 0이어야 한다. 그 중에서 여기 넷점 내기가 이제 필요한 게, 증명 과정에서 보면
오른쪽 방향 극한하고 이제 왼쪽 방향 극한을 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4점이어야 양쪽 방향의 극한을 다 적용할 수 있고, 이게 끝점이면 그런 걸 적용하기가 이제 곤란하고, 물론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빼버리게 되면 그 점 자체에서 이제 미분 계수값이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4점 얘기나 이제 미분 가능성 얘기가 다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성 얘기를 안 주게 되면 그 점에서 아예 미분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C가 이런 지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분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쪽 방향이 이게 그러니까 끝점이게 되면, 그래서 왼쪽 끝점에서 이게 뭐 최대값이자 극대값을 갖는 지점이 되면 결국은 얘는 극한을 한쪽 방향밖에 바라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분 계수가 0에 따른 보장 역시 할 수 없게 돼. 예, 그래서 이제 4점 얘기하고 이제 미분 가능성 얘기는 뭐 있어야만 한다. 그죠? 예, 그래서 그 페르마 정리 상황에 의해서 그 상황을 조금 더 이어나가 보면 제가 롤의 정리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객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그리고 뭐 끝점에서 이제 함수값이 똑같다면 자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이제 저런 값이 이제 존재한다. 예, 그리고 이제 평균값 정리하고 이제 코시 평균값 정리도 이제 차례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뭐 평균값 정리도 그렇고 이제 코시 평균값 정리도 그렇고 이제 F하고 F의 프라임에 대한 뭐 등호 관계, 그다음에 여기도 뭐 그냥 FG하고 이제 F 프라임, G 프라임 들어가 있는 등호 관계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하기 전하고 미분하고 나서의 등호 관계들이 유지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결국 F하고 F 프라임의 관계나 미분하고 미분하기 전의 관계에 대해서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런 애들이 이제 적절히 활용되는 상황이 많이 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룰 이제 로피탈 정리의 증명 과정에서도 결국은 이런 등호 관계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증명을 하게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함수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고 이제 도함수가 이제 6개까지도 만족을 하게 되면 이제 립시즈 조건까지도 이제 만족을 하게 되고, 또 립시즈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등 연속의 개념도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고 도함수가 6개 하면 이제 평등 연속의 개념까지도 이제 다 만족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명제가 이제 뭐 유계하면 이제 립시즈 조건, 결국은 저희가 이걸 만족하는 걸 립시즈 조건이다라고 부르고, 립시즈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평등연속의 개념을 만족하는 것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상황이 이제 성립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미분한해하고 이제 미분하기 전에 대한 관계식을 활용하는 과정을 제가 평균값 정리를 거쳐가면서 증명을 쉽게 해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관계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평균값 정리가 들어가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정의역이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이제 평균값 정리 내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의역이 끊어져 있으면 여기 상황들이 이제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함수에서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 물음표 방향에 대해서 이런 예제 상황에서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녀석을 보면 이제 앞에서 뒤에서 함수값이 이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당연히 어떤 점에서도 이제 미분계수는 다 0이죠. 그래서 얘는 도함수 자체는 그냥 상수함수 0이에요. 그래서 도함수 자체는 이제 상수함수 0이고, 뭐 당연히 0이니까 뭐 이 m자리에 뭐 아무 양수나 쓰면 돼요. 그래서 m자리에다 1 같은 거를 쓰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도함수가 유계하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대해서 당연히 해결되는 녀석이면서, 얘가 립시츠 조건을 이제 만족하느냐를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을 1 같은 걸로 두게 되면 여기 1이라고 두게 되면 여기 나눠보면 평균 변화율이 이제 1 이하다라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냥 여기 가까운 점들을 이렇게 택해서 연결을 시키면 당연히 기울기가 1보다 커져요.
당연히 여기 가까운 점을 2개 택하면 이 기울기가 당연히 1보다 커지고 당연히 n보다 커지는 상황이 돼.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2점을 잡으면 결국 요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 제가 평등연속의 개념도 델타 반경에 있는 2점에 대해서 함수값의 차이가 좀 작아지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델타를 아무리 작게 잡아도 역시 그 델타 반경에 있는 이런 2점을 생각하는 경우가 필요하게 되고, 그럼 함수값은 그냥 1로 일정해요. 1로 일정하니까 차이가 작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평등연속이 물론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f 같은 경우는 여기 물음표 방향에 대해서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예제인 것이고, 이런 예제가 생기는 상황이 이렇게 정역이 끊어져 있으면 평균값 정리를 쓰는 게 이제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 평균값 정리가 작용이 돼야 이제 명제가 흘러갈 텐데, 정역이 끊어져 있으면 그런 일이 곤란하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정역이 끊어져 있지 않은 상황들에,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기출문제 상황들이 나왔었고, 그 상황에서는 사실 물음표 방들이 다 성립하게 돼요. 정역이 끊어져 있지만 않으면 여기가 다 성립하게 되고, 정역이 끊어져 있지만 않으면 도함수가 유기하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평등연속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무리가 없게 돼요. 다음에 이제 원시함수가 이제 존재하느냐의 상황이 뭐 남겨드린 기출문제 중에서, 남겨드린 과제 문제 중에서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도함수는, 그러니까 다복수 정리 내용의 도함수는 중간값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대우명제에 의하면 중간값 성질을 갖지 않는 애는 도함수가 아니고, 중간값 성질을 갖지 않으면 원시함수가 없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개형이 뭐 이런 개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A를 뭐 이쯤에서 택하고 B를 이쯤에서 택하면 함수값들이 여기하고 이제 여기가 될 테고, 그 사이에 있는 값 중에서 K를 이 정도에서 주면 사이에 뭐 1.5 정도를 주면 이쪽으로 대응하는 애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값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 함수고, 이게 중간값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 함수는 다복수 정리 내용에 의해서 도함수가 아니란 얘기고, 누구를 미분해서 나온 함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결국은 이제 원시함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간값 성질을 갖지 않는 녀석은 원시함수가 없다. 이제 과제들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 평등 수렴하는 녀석은 연속의 개념을 보존해주는 상황이 있고, 뭐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균등 연속도 이제 보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평등 수렴하면, 그리고 각각의 이제 균등 연속이었으면 극한함수도 이제 균등 연속이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그래서 연속을 확인하는 개념하고 흘러가는 흐름도 거의 같은데, 끝부분에서 저희가 필요한 식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적당한 델타를 내가 찾아서 델타 반경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이 값의 차이가 충분히 작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 결국 이제 평등 수렴의 개념을 결국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극한함수 값은 이제 중간에 빼고 더하는 거를 활용하면 될 텐데, 적당한 극한함수를 이제 x점에서 빼고 또 더하고, 또 y점에서 빼고 다시 더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빼고 더하고 하고 나면 이제 이런 식들이 이제 표현이 나올 텐데, 저희가 이제 평등 수렴의 개념은 정의역의 값이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x가 정의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랑 아무 관계 없이 얘가 원하는 만큼 작다. 이건 이제 평등 수렴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 여기 끝부분도 사실은 y가 어디 있느냐랑 아무 관계 없이 그냥 평등 수렴 개념이 있으면 이 차이가 이제 얼마든지 작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냥 평등 수렴이다라는 상황이 가정되어 있어서 여기 절대값 중에 제일 앞에 부분하고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은 그냥 평등 수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중간에 이 부분은 fh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 x하고 y 함수값을 빼고 있으니까 fh라는 함수에 평등연속이 있는 개념을 갖고 가서 또 얘를 뭐 충분히 작게 처리하면 증명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상황을 이제 확인을 미리 해보고 나서 그런 얘기들을 미리 언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평등수렴이다라는 상황에 의해서 뭐 적당한 h가 있어서 그 h 이후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 x값이 정의역에 누구냐랑 아무 관계없이 이 차이가 원하는 만큼 작고, 그 특별히 n자리에 h가 들어가도 당연히 충분히 작고, 당연히 x자리에 다른 애가 들어가도 충분히 작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의해서 여기 이 부분도 그렇고 뭐 이 부분도 그렇고 이제 충분히 이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첨자 H에 대한 상황을 갖고 가면 이제 얘도 이제 평등 연속을 갖고 있는 개념이 있고, 모든 애에서 평등 연속이니까 특별히 얘도 이제 평등 연속이고, 그냥 그대로 이제 델타가 있어서 델타 반경에 있는 두 점에 대해서는 함수값의 차이가 이제 원하는 만큼 작다. 그래서 이 델타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얘도 이제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결국은 이제 맨 앞에 하고 맨 끝에 거는 그냥 어디랑 관계없이, 정역의 위치랑 관계없이 다 해결이 된다. 자연스럽게 이제 증명이 가능하고, 그래서 평등 연속의 개념도 이제 평등 수렴은 평등 연속의 개념도 이제 보존한다. 예. 예. 이건 이제 평등 연속인 개념을 두 개 곱했을 때 평등 연속의 개념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쪽은 지금 유계 개념까지 갖고 있더라도, 이제 한쪽만 유계 개념을 갖고 있더라도 이제 그런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예제로 지난주에 이제 적어봤던 상황의 함수고, 이게 실제 이제 평등 연속이 아니다를 이제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함수 개형을 잠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x도 기함수고 사인도 기함수니까 둘을 곱했으면 이제 우함수고, 얘가 우함수 개형이니까 이제 사실 오른쪽 평면의 상황의 그래프만 생각을 해보시면 대칭 관계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당연히 0에서는 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0쪽에서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사실 없는 함수가 분명하고, 이제 무한대 근처에 대한 상황들을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무한대 근처에서 이제 수열 두 개를 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무한대 근처에서 이제 수열을 보통 택할 때, 그래서 이제 n 더하기 n분의 1하고 n 뭐 이런 형태들을 택하면 이제 무한대 근처에 있는 수열 두 개를 택한 것이고, 그 빼면 n분의 1 형태여서 뭐 뺀과의 차이는 이제 충분히 작은 형태에 만족하는, 그래서 무한대 근처에서 이제 차이가 굉장히 작은 수열을 보통 이런 걸로 잡으시면 이제 적절한데, 여기 이제 계산 과정에서 이제 사인 쪽에다가 이제 수열들을 넣을 것이라서 사인이 이제 2파이가 주기함수다라는 상황까지를 고려를 해보면 2파이까지를 쓰는 게 뭐 2파이를 쓰고 안 쓰고랑 관계없이 어차피 무한대 근처에 있는 수열이지만, 뭐 여기 사인 값에다가 나중에 넣을 거를 고려를 해보면 2파이까지 쓰는 게 당연히 계산상 당연히 유리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수열을 쓰는 게 계산이 더 편할 테고, 뭐 어차피 차이가 0에 가까이 가는 건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 되고, 이제 함수 값에다가 각각 는 차이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y를 당연히 넣게 되면 이제 2파이의 배수 값에 대해서 사인 값을 취하니까 당연히 이제 0이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예 0이고, 결국은 x에만 넣은 결과를 보는 거랑 같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넣은 거랑 이제 같은 상황이 되고, 그 중에 여기 이제 사인 값에다가 여기 EM파이 값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주기 함수니까, 뭐 EM파이 값은 사인 값에 들어갈 때 이제 영향력이 당연히 없고, 그래서 그냥 n분의 1의 사인 값에다가 이걸 곱한 형태가 정확하게 x에만 넣은 결과는 이제 같은 결과고, 결국 이제 전개를 하면 여기 뒤에 거는 0에 가는 거랑 6에인 거를 곱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제 전개하면 이제 0에 가까이 가고, 여기 앞에 거를 전개하게 되면 여기 n하고 sin n분의 1 같은 경우를 이제 곱하게 되면 얘가 1에 가깝게 가죠. 1에 가깝게 가고, 거기다 상수 2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 앞부분 전개한 건 2파이에 가까이 가요. 그래서 앞부분은 2파이, 뒤에 거는 0에 가까이 가니까 전체적으로 쟤도 이제 2파이에 가까이 가죠. 그래서 2파이에 가까이 가고, 결국은 이제 충분히 큰 n에 대해서는 2파이 근처에 있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얘가 뭐 3점 얼마니까 6보다도 큰 데로 수렴값이 가고 있어요. 6보다도 큰 데로 수렴값이 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적당히 이제 큰 n에 대해서는 당연히 5보다 큰 쪽에 있어요. 5보다 큰 쪽에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게 이제 평등 연속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 이제 평균값 정리를 이제 적용해갖고 이제 부등식의 증명을 한다라는 상황들은 어떤 함수를 어떤 구간에서 쓰느냐만 이제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뒤에 흘러가는 흐름은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이 나오는 부분들이어서 요 식 자체에서 이제 어떤 함수를 어떤 구간에서 쓸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는 여기 로그한 쪽에 이제 식을 보면 이제 2x승 빼기 0인데 이게 2x승 빼기 2의 0승이랑 마찬가지고,
결국은 분모도 x 빼기 0이라고 쓴 거랑 마찬가지여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식을 x 빼기 0분의 2x승에서 2의 0승을 뺀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지수함수를 0하고 x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쓰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지수함수는 사실 뭐 전체 구간에서 이제 이미 다 이제 미분이 다 가능하니까 사실 뭐 0x 구간에서 0과 x 구간에서 쓰는 것도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x는 0보다 크고, 그래서 0하고 x 구간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평값 정리를 쓸 것이고, 어차피 이제 전체 구간에서 미분이 다 가능하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평값 정리를 그대로 쓰면 얘하고 이제 f'c하고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이제 적당한 시가 0과 x 사이에 뭐 그대로 이제 존재한다. 예. 그럼 물론 이제 얘를 이제 C에서 미분계수 구하면 그대로 이제 2의 C승이고, 그래서 이런 등호 상황들이 이제 성립을 하고, 또 C는 이제 0과 x 사이에 있다. 그럼 당연히 이제 2의 0승, 2의 C승, 2의 X승도 당연히 이제 같은 부등호 방향이 성립을 하고, 그래서 2의 0승, 2의 C승, 2의 X승이 같은 부등호를 쓸 수 있고, 그 중에 2의 C승을 뭐 얘랑 등호니까 얘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의 0승, 이거, 2의 X승, 그 세 개가 역시 부등식을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2의 0승하고 2의 x승하고 이제 2의 c승이 그대로 이제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그래서 2의 c승 대신에 이 등호 관계로 되어 있는 얘를 그대로 쓰고, 이제 문제 성향의 식대로 그대로 쫓아가면 되겠죠. 양변 세 군데다 이제 로그를 취하고, 그래서 로그 1은 0이고, 뭐 여기 잔로그 취하면 그대로 이제 x고, 여기 로그 취한 거 그대로 쓰고, 예. 다 x분의 1 다 곱하면 뭐 그대로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함수를 어떤 구간에서 쓰는 부분만 결정을 하고 나면 뭐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식이 흘러간다. 예. 예. 그다음에 뭐 다음 과제도 이제 평갑 정리로 이제 부등식을 증명하고자 하는 과제인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좌변에 대한 상황들을 보면 몇 개가 이제 더한 형태대로 이제 식이 써져 있고, 사실 정확하게 몇 개냐를 보면 분모가 이제 2에서부터 n 더하기 1까지 다 써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n개예요. 그래서 어떤 n개가 이제 더해져 있는 상황으로 이제 좌변이 나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n개의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좀 쓴 다음에, 그러면 n개의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쓰면 거기서 부등식이 n까지가 이제 나올 텐데, 그걸 각각 변끼리 더하는 상황을 거쳐가서 뭐 이런 식을 이제 확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n개가 더해져 있고 n개의 구간에서 평값 정리를 각각 쓴 다음에 변끼리 더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더한 표현의 식을 이제 얻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결국 n개의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쓸 것인데, 그리고 사실 또 어떤 함수에서 쓸까를 생각해보면 로그 형태하고 이제 여기 유리수 형태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lnx 형태를 미분하면 x분의 1 형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꼴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이 ln 함수에다가 이제 평값 정리를 써보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n개의 구간에서 결국 또 쓸 건데, 또 그 구간에서 각각 평감지를 쓰다 보면 얘네들을 뺀 애가 이제 분모 상황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올 텐데, 사실 요 뺀 차이가 1이어야 분모가 사실 1이고, 그래야지 더하는 계산이 무리 없게 잘 진행이 되겠죠. 여기가 1이 아니면 이제 분모가 1이 아닌 값이 있는 거를 여러 개 이제 더한다는 상황은 통분의 개념을 거쳐가서 계산한다는 거니까 계산이 당연히 복잡하게 될 테고, 당연히 여기가 1인 상황으로 n개의 구간을 쓰는 게 좀 적절하겠다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길이가 이제 1차이가 나는 n개의 구간에서 이제 평균값 정리를 쓰겠다라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함수는 이제 ln 함수에서 쓰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함수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그대로 쓰면 뭐 이 등호 관계를 만족하는 이제 적당한 애가 각 구간들마다 다 존재한다. 예. 그래서 여기 첨체에다 이제 k를 썼고, 얘를 미분하면 이제 t분의 1 꼴이고, 결국은 ck분의 1 뭐 그런 꼴로 이제 쓰시겠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등호를 만족하는 이제 적당한 이제 CK가 이제 존재하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CK하고 K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 이제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식을 쓰려면 역수치였으니까 당연히 반대 부동과 이제 성립을 하게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원래 문제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사실 부등호가 이제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부등호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개 중에서 사실상 하나가 이제 필요하고 그 하나가 쭉 가면서 이제 원래 문제에 대한 하나의 부등식을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보면 될 텐데, 당연히 두 개 중에서 필요한 부등식이 무엇인가는 이제 원래 문제 상황에서 식을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예. 이 식은 이제 여기 식은 이제 다시 쓴 것이고, 결국 필요한 과정에 이제 식을 쓸 때 지금 ln하고 여기 유리수하고 이런 방향의 부등호 여기 ln 쪽이 더 크다 쪽의 부등호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상황이 이제 문제 상황에서 원하는 부등호 방향이다라는 상황을 좀 미리 봐두시면, ln 쪽이 더 크다라는 부등호 방향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고, 결국 ln은 이제 ck분의 1, 결국 얘가 이제 ln 자리에, 그러니까 ln끼리 뺀 걸 자리에 이제 들어갈 거고, 그게 뭐보다 크다라는 식이 필요하니까 요 부등호가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등호다라는 거를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ln 값이 크다 쪽으로 이제 부등호가 필요하고, 여기 ck분의 1 쪽에 이제 ln식이 여기 들어갈 것이어서 결국 요 방향의 부등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 방향의 부등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 부등호 상황을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고, 결국은 얘하고 k 더하기 1분의 1에 대해서 이제 부등호 방향이 이제 성립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k가 1일 때도 이게 있고, k가 2일 때도 있고, 결국 k가 n일 때도 있고, 결국은 그 n개의 식을 다 이제 더하는 걸로 식을 쓰면 여전히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이제 따라가게 되고, 여기는 사이사이는 이제 다 지워지죠. 사이사이는 다 지워지고, 여기 n 들어간 거 하나 남고, 여기 1 들어간 거 하나 남는데, 여기 다시 1 들어간 건 ln 1이니까 0이어서 걔도 이제 식이 없죠. 그래서 여기 n 들어간 것만 식에 남고, 결국적으로 얘하고 얘에 대해서 이제 부등식 이렇게 성립을 한다. 어쨌든 얘는 이제 n개의 구간에서 쓴 다음에 각 구간에서 나온 부등식끼리를 이제 변끼리 더하는 과정을 거쳐가서 마무리를 한다. 아까 이제 복습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상황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원시함수가 있느냐, 저희가 원시함수가 없다라는 상황을 확인하는 개념 중에 이제 다복수 정리 내용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제가 다복수 정리 내용은 이제 도함수는 중합성질을 갖는다. 이게 다복수 정리고, 결국 대우명제에 의하면 중합성질을 갖지 않는다면 도함수가 아니다라는 얘기고, 도함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누군가를 미분해서 나온 함수가 아니다라는 얘기. 결국 누군가를 미분해서 나온 함수가 아니다라는 게 원시함수가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중간합성질을 갖지 않는 녀석들은 원시함수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원시함수의 존재성에 대해서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뭐 충분 조건 중에 중간합성질이 없다라는 것도 이제 충분 조건에 해당한다. 여기 사실 보기함수들이 다 이제 그런 상황인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가로 1번의 함수를 1 근처에서의 그래프를 잠깐 보면, 그래서 1 근처의 그래프의 상황들을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A하고 B 중에 하나를 여기서 택하고 그 근처에서 다른 점을 이제 택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뭐 충분히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를 여기서 택하고 뭐 B를 여기서 택하면, 뭐 가까운 데서 좀 택하면 저기 1.1보다 이제 작게 되는, 그래서 A를 이 정도에서 택하고 이제 B를 이 정도에서 택하면 결국 함수값하고 함수값은 얘고,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을 이제 줄 때 이 정도에서 K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1.01보다 크고 1.1보다 작은, 그래서 A를 1로 뭐 B를 1.01로 K를 1.05 이 정도로 택하게 되면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을 대응시키면 당연히 여기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적당한 C를 찾아서 이 K 쪽으로 대응하는 결과는 이제 못 찾게 되죠. 그래서 이런 A, B하고 이런 K를 택하면 요 사이에 있는 C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쪽으로 대응하는 C가 존재하지 않고, 그럼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가로 1번이 이제 중간합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가로 1번은 중간합성질을 갖지 않고, 그래서 원시함수가 존재할 수 없다. 뭐 2번도 보면 역시 1 근처의 상황들만 보자면 이제 얘만 0.9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상황의 개형이어서, 그래서 A하고 B 중에 하나를 여기서 택하고 그 나머지 점을 요 근처에서 이제 택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B를 1로 택하고 A를 근처에서 택하는데 얘가 지금 0.9니까 0.9보다 뭐 조금 더 큰 걸로, 그래서 0.91 같은 거 정도로 택하면, 그래서 얘는 0.91이고 얘는 지금 0.9니까 뭐 요 사이에 0.901 요 정도 주면 되겠죠. 그래서 K를 막 요 정도로 주면 뭐 이 값 사이로 들어가는 상황의 K고, A, B 사이에는 적당한 C가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 뭐 1로 대응하니까 당연히 1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이 안에 있는 적당한 온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가 존재해서 이쪽으로 대응하는 C가 찾아지느냐 못 찾는다. 예. 그래서 역시 가로 2번도 뭐 중간 성질을 갖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가로 3번은 이쪽은 이미 이제 실수의 제곱이니까 이제 양수고 여기는 이미 음수기 때문에 결국 치역에서는 얘가 유일한 음수고, 그럼 결국 K를 뭐 A, B는 정역에서 아무거나 주고 K를 얘가 아닌 음수 아무거나 주면, 그래서 이 값하고 다른 음수를 아무거나 K로 주게 되면 뭐 A하고 B는 정역에 있는 음수 아무거나 쓰고, 그래서 A, B는 정역에 있는 음수 아무거나 쓰고, 결국 K를 그냥 얘가 아닌 다른 음수 아무거나 쓰면 그 일로 대응하는 건 아예 정역 전체에서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요 사이에서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K에 대해서 역시 중간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다. 예, 그럼 여기 이제 마지막 과제를 보시면 여기 12년도 이제 기출문제인데, 첫 번째 보기는 F는 미분이 가능한데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미분을 한 게 이제 연속이냐에 대한 질문이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제 미분한 거에 대해서 연속이다라는 보장이 없고, 이렇게까지 되면 제가 C1 급수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C1 급수다라고 부르고, 정확하게 이 상황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평행이동한 함수를 이제 정역을 맞추려고 이제 썼고, 저희가 그냥 여기 x제곱하고 사인을 곱한 요 형태 함수를 잠깐 쥐라고 두면, 이 함수가 이제 g'0을 구하면 여기 x가 하나 더 나눠지고 구하기 때문에 x가 남고 조임 정리를 쓸 수 있고, 0이다 라는 상황을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결국 이제 0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0이 안 돼서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고, 도함수를 이제 구하면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면 이 상황이 될 것이고, 결국 여기 코사인 앞에 아무것도 안 곱해지는 상황이 이제 도함수식에 나오고, 0으로 극한치하면 이쪽에서 값이 없기 때문에 얘가 0에 대해서 이제 극한값 자체가 없고, 당연히 얘가 0에서 연속이 안 되는, 예,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개형의 함수들은 저희가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고, 도함수의 상황이 이제 불연속이 되는 함수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고 도함수가 이제 불연속인 상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문제 상황은 이제 정의역에서 이제 0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그냥 저기 정의역 안에 있는 점이 이제 2분의 1 같은 거를 좀 적용하기 위해서 그냥 얘를 그냥 2분의 1만큼 그냥 평행이동을 하면 정확하게 이제 2분의 1 지점에 대한 얘기로 이제 바뀔 것이고, 정확하게 요 함수를 이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정확하게 2분의 1 지점에 대한 얘기로 이제 다시 정확하게 얘기가 돼서 정확하게 이제 정의역에 있는 위치에 맞게끔 이제 평행이동을 한 것 뿐이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하고 이제 가번 개념이 이제 같은 개념에 해당돼.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가 연속이 되는 보장은 없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뭐 두 번째 보기를 보면 여기 이제 뭐 미분한 게 이제 0보다 작다라는 상황이 있는데, 그럼 이게 순감소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정의역도 지금 끊어진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평갑정리 상황이 적용이 가능하고, 이런 상황이면 제가 평갑정리 내용에 의해서 순감소 함수다라는, 그래서 그냥 나번을 직관적으로 생각해볼게 순감소하는 개형이고, 일단 역함수도 존재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전단사 함수 역함수가 당연히 존재하게 돼.
나번은 거의 자명하고, 다번의 상황을 보면 이제 만약에 역함수가 미분이 가능하고, 그래서 전단사에서 만약에 역함수까지 있을 때 그 역함수에 대해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냐라는 얘기인데, 일단 정의역 범위를 좀 무시하고 생각을 해보면 x 세제곱 같은 함수가 얘가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고, 뭐 전단사니까 역함수도 있는 함수인데,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세제곱 근호의 함수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0에서 미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 얘가 이제 0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0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면 0이 되는데, 미분계수가 0이 되게 되면 그런 지점에서 이제 역함수가 이제 당연히 미분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돼. 그래서 이런 함수의 상황을 보면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여지가 있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지금 문제 상황에 역시 정의역을 좀 맞춰주려면 2분의 1 정도 역시 평행이동을 시키면 충분히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하다가 돼. 그래서 그냥 x의 세제곱을 정확하게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그 역함수가 정확하게 2분의 1 지점에서 이제 미분이 안 된다. 이 상황이 평행이동한 것 뿐이고, 이런 상황이 정확하게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상황에 여기 실수 전체인 정의역 말고 이제 문제 상황 같이 이 상황의 정의역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맞춰줘 보면, 그래서 문제 상황의 정의역하고 뭐 방금 전에 이제 대표적인 상황의 예제하고를 좀 합성해서 이제 맞춰보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로 가는 저기 세제곱 계형을 가지고 가고, 여기서 일로 가는 이제 탄젠트 계형을 가지고 가면, 그래서 저희가 탄젠트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개구간에서 실수 전체를 이어주는 함수 중에 하나고, 그래서 여기 개구간하고 실수 전체를 이제 탄젠트 함수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세제곱 함수를 가져가면 이제 역함수의 미분 불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함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합성시킨 함수, 그래서 합성시킨 함수, 여기 정의역의 끝점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1차식을 다시 넣은 것 뿐이고, 그래서 이 계형을 정확하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합성시킨 함수를 이렇게 잡으면 정확하게 지점이 2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쓰면 0지점에서 얘기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2분의 1 지점에서 역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상황에 대한 또 역시 예제가 돼요. 뭐 합성을 하는 과정을 이제 쓰면서 정의역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좀 맞춰주고 있지만, 뭐 그냥 여기 참고 명제 상황이 이제 답안에 대한 뭐 질문의 의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쉬었다가 하겠습니다.